자, 얘들아 안녕? 다들 새해 복 많이 받고 이제 선생님이랑 이렇게 사회 수업하는 거 얼마 안 남았지? 그래서 선생님이 오랜만에 한번 이렇게 삼각대에다가 핸드폰 올려놓고 카메라를 켜봤어. 그래서 너희들한테 이제 해줄 만한 말은 뭐 중학교 과정에서는 없는 것 같고, 이제 너희들이 당장 고등학교 가잖아.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사회와 관련된, 그러니까 중학교 사회와 비슷한 과목이 무엇이 있는지 그 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선생님이 이 자리에 섰다. 자, 그렇다면 너희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은 이제 다들 예비 고등학생이잖아. 어떤 것을 배우는지 선생님이 칠판에 간단하게 써볼게. 다들 한번 들어봤나? 안 들어봤으면 뭐 지금부터 알면 되는 거고. 자, 무엇이냐? 사회 앞에 단 두 글자만 붙었어. 그 두 글자가 무엇? 바로 통합 사회야. 그래서 이 통합사회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제 알게 될 텐데, 우리가 이 과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만들어졌는지 한번 알고 공부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지. 선생님이 원래 이거 관련된 영상을 찾아왔는데 와 죽어도 안 나오더라고. 다 막 책 광고하고 무슨 인터넷 강의 홍보하고 그런 걸밖에 없어서 선생님이 그냥 한번 직접 만들어봤어. 내가 찾다 없어서 내가 직접 만든 영상이야. 자, 그래서 이 통합사회는 무엇이냐? 말 그대로 통합사회야. 통합한 사회. 왜냐면 선생님이 너희들이랑 처음 만났을 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을지 몰라도 너희들이 배우는 중학교 사회는 여러 가지 과목들이 다 합쳐져 있었던 거야. 대학교 전공 과목들이 합쳐져 있던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사회, 이거는 고등, 그리고 너희들이 중학생 때 배웠던, 선생님이랑 올 한 해 동안 배웠던, 너희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중학교의 사회는 어떤 과목들이 합쳐져 있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야. 선생님이 일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선생님은 대학교 때 일반사회 교육이라는 것을 전공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공부했던 거는 정치, 경제, 법, 사회문화 이런 것들인데, 너희들이 배우는 이 중학교 사회에도 그 내용들이 녹아있어. 너희들 혹시 합리적 선택 기억나? 기회비용 생각나? 수요곡선, 궁극곡선 기억나지? 그리고 너희들 이거 우리 기말고사 때 나왔던 거 있잖아. 동그라미 3개 그려놓고 경제 주체들 엉뚱하게 썼던 거 다 기억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에는 경제에 해당하는 내용도 있었고, 법에 해당하는 내용도 있었고, 정치에 해당하는 내용도 있었고, 사회문화에 해당하는 내용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2학기 때 들어서면서 새로운 내용을 배우게 되었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중학교 사회는 선생님이 전공한, 선생님이 대학교에서 공부했던 일반 사회랑 그리고 플러스 지리 내용이 들어있었던 거야. 일반 사회는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치, 경제, 법, 사회문화고. 자, 그럼 지리는 무엇이냐? 다들 지리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어? 막 지린다, 막 지렸다, 막 그런 거 말고. 지리라는 표현은 바로 우리나라의 땅덩어리와 관련된 거야. 너희들이 이 발을 붙이고 사는 생활 공간, 일종의 공간 장소와 관련된 학문이지. 자,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는 일반 사회 플러스 지리 내용을 사회라는 하나의 과목에서 공부를 했었던 거고, 자, 그럼 이제 통합사회는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똑같지 않잖아. 고등학교가 중학교보다 한 단계 더 레벨업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통합사회는 단순히 일반 사회와 지리의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야. 통합사회의 책을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올 거야.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건데,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선생님이랑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자, 얘들아, 이제 통합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지. 그러면은 칠판에 일단 통합사회 먼저 적고 시작을 해볼게. 너희들이 공부할 내용, 고등학교에 가서 배우게 될 내용은 통합사회라는 내용이야. 이게 잘 보이나? 잘 보이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통합사회인데, 이 내용들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얘가 왜 탄생을 했는지. 선생님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런 과목이 없었어. 갑자기 어느 순간 빵 하고 나온 애야. 일단 이 친구의 기원부터 알려줄게. 오늘 우리는 통합사회를 이렇게 다 뜯어보는 거야. 통합사회는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때 우리 학생들이 너무 한쪽에만 편향돼 있다.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관점이 아니라 우리 학문적인 영역에서 문과, 이과, 문과생은 무조건 문과, 이과생은 죽어도 이과, 문돌이, 공돌이 이러면서 우리들이 엄청 이렇게 양극화가 돼 있었거든. 그런데 이 양극화된 인재들이 나중에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빛을 발하지 못한다고 판단을 하고 이런 결론을 내린 거지. 야, 문과가 세상에 어디 있고 이과가 세상에 어디냐? 문과와 이과가 통합된 문이과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자. 야, 엄청나지? 세상에. 왜냐면 너희들은 나중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우리 국가의 미래거든. 당연히 우리나라의 인재지. 아주 훌륭한 인간 재원, 제목. 자, 그렇기 때문에 야, 이제 더 이상 문과와 이과의 구분을 없애자 라고 하면서 그러면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배우게 해야 될까? 라는 뜻에서 문과, 이과 구분 없이 가장 선택 과목을 선택하기 전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공통 과목이라는 것을 만들어. 이것은 모든 학생들이 다 들어야 된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나온 과목들이 바로 통합, 사회, 그리고 통합, 과학. 너희들이 아마 이런 걸 배우게 될 거야. 통합, 과학을 통합, 사회라고 또 쓸 뻔했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공통 과목이 탄생을 한 거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창의 융합형이래. 더 이상 우리가 이 세계를 살아가면서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 얘들아,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지금 이렇게 뭐 눈으로 목도하고 있지. 뭔가 굉장히 AI, 인공지능, 알파고, 컴퓨터가 인간을 이기는, 컴퓨터 스스로가 공부하는 딥러닝, 막 이런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세상은 끝도 없이 변하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런 와중에 누구는 뭐 국어, 사회, 영어 같은 것만 잘해. 누구는 수학, 과학 이런 것만 잘해. 자, 이렇다 보니까 야, 이건 좀 아니다.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영역의 과목을 가르치다 보면은 얘네가 어느 순간 하면서 새로운 내용의 산업, 새로운 내용의 과목, 새로운 내용의 연구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옛날처럼 근면성실한 사람들이 공장에서 또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없지.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만들어내는 그들이 바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사람들일 거야.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일환으로 탄생된 게 바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라는 내용이고, 이거는 너희가 바로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게 될 거야.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다 갈라지게 돼 있어. 자, 그렇다면 야, 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우리가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을 다 배워야 되는지 선생님이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줄게. 그래,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유는 다양하지. 너를 위해서 하는 거다. 미래를 위해서 해라. 좀 더 우리 어떤 직관적으로 한번 살펴보자고.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은 학문들을 공부해야 되느냐. 더 이상 우리 사회 현상이라는 게 단 하나의 시각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거나 모든 것을 결정할 수가 없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융합이지, 융합. 너희들이 이제 혹시 구글 자율차, 자율주행 자동차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할 테니까 여기서 한번 쉬었다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통합사회 안에 있는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공부할 때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이제 곧 종칠 시간이 돼서 금방 돌아오자. 자, 종이 쳤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과 함께 왜 통합이고 왜 융합인지, 왜 우리가 다양한 내용의 학문을 알아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 얘들아, 너희들 혹시 구글에서 또는 뭐 우리나라 일상적으로 이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을까? 뭐 들어본 적 없으면은 지금 처음 들으면 그냥 들었지 이제. 자,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것은 선생님도 한번 타봤단 말이야. 선생님 대학교 후배가 차를 하나 뽑아가지고 걔 차를 타고 이렇게 막 다니는데 걔가 갑자기 핸들에서 자기 손을 이렇게 놓는 거야. 그래도 자동차가 제 갈 길 이렇게 막 가더라고. 정말 신기했는데
그것처럼 말 그대로 자율주행이야. 자동차 스스로가 어떤 운전자의 개입 없이 도로를 주행하는 그런 자동차가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것인데, 자, 이게 개발되기까지,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시중에 나타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학기술이 접목이 되었을까? 뭔가 그러면 당연히 여기 뭐 자동차 기술도 당연히 접목이 됐을 테고, 그 다음에 이 자동차가 자기 스스로의 위치를 파악하고 도착지, 목적지까지의 그 길, 그 지도를 확인하고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GPS,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는 브레이크라든가 이런 걸 다 자동차 기술에 이렇게 때려박았다고 치자. 선생님도 자세히는 모르겠어. 내가 선생님의 문까지. 아무튼 자,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인데, 그렇다면은 카메라, 도로 주행하면서 앞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다 영상으로 파악을 해야 될 테니까, 그 외에도 언어, 어떤 이 자동차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자동차 회사, 자동차 업계에서만 쓰이는 언어가 있을 거 아니야. 일종의 컴퓨터 언어처럼. 자, 그리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다 과학에만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아. 과학. 자, 그러면은 선생님 이거 그럼 통합과학에서 하면 되는 거지. 왜 우리는 통합사회, 왜 우리는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야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자동차가 스스로 다니는 건 좋아. 우리는 한 가지 딜레마에 접하게 될 거야. 자, 그것이 어떤 딜레마냐? 혹시 너희들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본 적 있어? 그냥 들어는 봤다. 들어본 적 없으면 지금 들은 거면 되니까, 정의란 무엇인가에서는 이런 예시가 나올 거야. 기차가 맹렬하게 다가오는데 그 기차 선로를 수리하고 있던 인부들이 있었던 거야. 자, 그걸 너희들은 봤어. 나는 그 장면을 목격을 했어. 어떡하지? 그런데 옆에 보니까 이 기차가 비껴나갈 수 있게 하는 이 선로 변경 레버가 있는 거지. 그래도 너희 이걸 당기면 기차는 비껴나갈 수 있을 거야. 그 인부들은 살 수 있겠지. 하지만 이걸 당기는 순간 기차 안에 승객들이 엄청 다치거나 갑자기 탈선을 하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 자, 그때 너희들은 과연 그 레버를 당길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 사람의 생명은 다 똑같이 소중하잖아. 인부라고 더 소중한 목숨이 아니라, 기차 안에 타고 있는 승객이라 해서 소중한 목숨이 아니라, 다 같은 인간 존재로서, 인간의 존엄성으로서 우린 모두 소중한 존재야. 그때 과연 너는 이것을 당기느냐 마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지. 땡기면 다 죽어. 땡기면 기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죽어. 안 땡기면 선로를 수리하고 있던 인부들이 죽어.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너희들이랑 같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엄청 덩치가 엄청 큰 아저씨가 한 명 이렇게 서 있었던 거야. 진짜 커. 거의 기차만 해. 그래도 너희들은 이 사람을 밀어서 선로에 떨어뜨리면은 그 사람은 죽겠지만 기차를 멈출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그 판단은 100% 사실이야. 자, 어떡할래? 옆에 있는 이 아저씨 딱 밀어가지고 기차 멈춰 세우고 기차 타고 있는 사람들 구하고 선로를 수리하는 인부들 구하고 그럴 거야? 응? 너희들이 뛰어내리는 건 안 돼. 너희들은 너무 왜소해. 기차랑 부딪히면 아무튼 자, 그런 우리가 도덕적인 딜레마에 마주했을 때 딜레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지. 너희들이 이런 도덕적 딜레마에 마주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우리가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마찬가지로 접목시킬 수가 있어. 바로 자, 너희가 이제 여기 타고 있는 거야. 여기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고 있어. 막 이렇게 싱싱 달려 막. 그런데 갑자기 앞에 어떤 사람이 튀어나와 버렸네? 자, 그렇다면 얘 스스로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자동차가. 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밀고 가? 밀고 갈까? 이 사람이 다치는 건 중요하지 않아? 자, 그렇다면 핸들을 꺾을까? 핸들을 꺾으면 근데 차에 타고 있던 너희가 다쳐. 내 주인이 다치게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인문학적인 어떤 탐구를 할 필요가 있겠지.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옳은 것이냐? 그런 너희들의 의사결정 능력과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야,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능력들을 키워주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통합사회도 함께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합사회에서 너희들이 다루게 될 주제는 인권, 정의, 불평등, 사회 문제, 우리들의 어떤 환경, 다양한 것들과 이제 마주하게 될 건데, 자, 우리는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함께 배우는 걸 거야. 과학을 통해서는 기술을 연마해. 그리고 사회를 통해서는 너희들이 어떤 의식을 키워나가는 거지. 이 세상을 살아갈 시민의식이란 것을. 자, 뭐 각자 너희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너희들의 판단에 맡길게. 선생님은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자율주행 자동차를 예로 들어서 선생님이랑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왜 우리가 이것을 함께 배우는지 알아보았어.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통합사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얘들아, 이제 그럼 우리 통합사회가 왜 통합인지, 우리가 이 통합사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 관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일단은 통합사회 먼저 적고 이야기를 해보자. 통합, 통합된 사회. 자,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데, 이제 한번 선생님이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 먼저 얘들아, 우리 사회에선 다양한 현상이 발생하잖아. 다양한 사회문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사회문화 현상, 단 한 가지의 시각으로만, 단 하나의 관점으로만 그 현상을 바라보면 바람직할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치, 바람직하지 않지. 왜냐면 사회 현상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다양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래서 사회 현상은 이 자연 현상과 굉장히 다르다. 어떤 인간의 가치라든가 인간의 의도라든가 인간의 동기가 이렇게 내포되어 있고 인간들이 여지까지 살아온 방식들의 기인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회 현상을 통합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통합적인 관점에서 사회 현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야. 자, 통합적 관점 그리고 통합사회, 둘이 비슷한 단어가 뭘까? 공통점이 있지. 뭐야? 바로 통합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 통합사회에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를 바라보느냐의 이 관점과 이 시각을 키워주는 것을 이 과목의 목표라고 잡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너희들을 바라봐야 하느냐? 사회현상, 통합적인 관점이야. 근데 이 통합적인 관점 너무 추상적이잖아. 이거를 좀 더 구체화시켜서 이야기를 해볼게. 통합사회 교과서를 딱 피면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야. 시간적 관점. 그 다음에 이거는 너무 일단 이렇게 하고 그리고 공간적 관점. 그리고 사회적 관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리적 또는 도덕적 관점이 있는 거야. 윤리적, 도덕적 관점.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총 4가지의 관점을 합쳐가지고 통합해서 이 사회를 바라보면 되는 건데, 자, 시간적 관점. 말 그대로 뭘까? 너희들이 중학교 때 배운 과목 중 하나야. 무엇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 시간. 시간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걸까? 우리들이 살아온 지금까지의 과정. 우리 인류가 걸어온 바로 역사지. 그래서 이 시간적 관점은 일종의 역사 과목의 눈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시간적 관점. 자, 그럼 공간적 관점은 뭘까? 공간. 바로 이 공간. 너희들이 있는 그 공간. 우리들이 지내온 학교라는 공간. 바로 장소. 어떤 지역과 관련된 내용이겠지? 바로 지리와 관련된 관점이야. 자, 그럼 사회적 관점은 뭐겠어? 사회적 관점. 이 현상을 정치적으로는 어떤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걸까?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어떤 원인이 작용하는 걸까?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줄까? 그리고 어떤 법적인 관점에서는 저 행동이 우리 법으로 판단해 봤을 때 과연 합법적인가? 불법적인가?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관점을 딱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이거를 사회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게 뭐 사회 제도에 맞는 건가? 아니면 저것은 문화의 다양성이 인정이 되는 건가? 우리 문화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건가? 저쪽 문화에서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 건가? 그래서 바로 이 사회적 관점은 말 그대로 사회와 관련된 내용이고, 자, 윤리적 관점은 뭐 아마도 비디오제.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야, 저 나쁜 놈들, 저 죽일 놈들, 야, 저 착한 사람, 야, 이 박수받아 마땅한 사람,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바로 뭐뭐 해야 한다라는 어떤 가치 판단과 관련된 도덕. 그래서 이 통합사회는 다 섞여 있는 거야. 쓰까. 다 썩고국밥이지. 따지고 보면 따로 국밥이 아니야. 썩고국밥이야. 너희들이 고등학교 2학년 가도 배우면 그게 바로 따로 국밥이고, 지금 우리는 썩고 국밥을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돼. 자, 역사, 그리고 지리, 그리고 사회, 그리고 도덕. 이 네 가지의 학문이 합쳐져서 지금 이 통합사회를 이루고 있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너희들이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그것을 바라봐야 할까? 단편적으로 아니면 통합적으로? 바로 통합적으로겠지. 그래서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자. 우리가 이거 시간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 공간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 사회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 윤리적 관점으로 바라본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야. 자, 어떤 예시를 드는 게 좋을까? 자, 얘들아, 2020년, 지금은 이젠 지나간 역사지만 2020년 무슨 일이 있었어, 얘들아? 2020년 하면 기억나는 게 뭐야? 기억나는 게 뭐야? 2020년 하면 단 세 글자. 뭐겠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어떤 일종의 사회 현상을 공간적, 시간적, 사회적, 윤리적, 통합적인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시간적 관점으로 한번 살펴볼까? 자, 첫 번째, 시간적 관점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살펴보기. 뭐겠니, 얘들아? 너희들이 시간적 관점으로, 이 역사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야? 그치, 얘들아. 역사라는 게 단순히 엄청 막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 그것만 역사가 아니라 바로 1년 전, 심지어 어제도 우리의 역사잖아. 자, 그래서 시간적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중국에서 보고됐고, 이거는 좀 너무 겹치겠다, 헷갈리겠다. 바로 2020년 그리고 2019년 말에서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인류를 괴롭혔던 바이러스다. 왜 이것이 나타났느냐? 역사적으로 이 중국에서 박쥐를 먹어왔다. 박쥐를 섭취해왔다. 이들의 어떤 서사지. 그렇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좀 역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중국인들이 뭔가 이 박쥐라든가 어떤 다양한 생물들을 이렇게 음식으로 소비해왔구나. 먹어왔구나. 이게 얘네들의 어떤 전통인가 보다. 그래서 이게 언제 터졌냐? 2019년 말에 서서히 보고가 됐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0년 한 해 동안 다 입에다가 이 마스크를 끼고 지내왔구나. 이게 바로 시간적 관점, 역사적 관점으로 너희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지?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공간적 관점으로 한번 바라볼까? 이 공간적 관점은 한번 뻔하지?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 공간적 관점. 처음에 어디서 터졌어? 이 발원지가 어디야? 중국 우한이 가장 대대적으로 알려져 있지? 자, 그렇다면 이 공간적 관점은 중국의 우한 지방. 그래서 이 코로나를 이제 살펴보는 거야. 자, 세계 지도를 한번 간단하게 그려볼게. 세계 지도야. 자, 중국에서 이렇게 발원됐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기도 터지고, 여기도 퍼지고, 뭐 여기도 퍼지고, 미국도 가고, 브라질도 가고,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지도를 그림으로써 코로나가 어떻게 확산되어 왔는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지역에서 지금 심각하게 유행하고 있는지, 어디, where과 관련된 내용으로 너희들이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세 번째.
사회적 관점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라봤을 때 엄청난 일들이 많았지. 우리 역사 최초의 온라인 선거, 온라인 국회의원 총선거. 야, 대단한데.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불도산, 어떤 자영업자의 시름, 뭐 중소기업, 그리고 선생님 또래의 어떤 청년층, 그 장년층, 그 중년층, 그 재난지원금, 일종의 이거 심각하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경제 침체를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관광 산업이 위축됐다. 그리고 전 세계가 이제 더 이상 세계화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빗장을 걸어 잠그자 역세계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사회적으로 뜯어봤을 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도덕적인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면은 이것은 윤리적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선생님이 여기 사진을 하나 띄웠습니다. 이 사진인 언제적 사진일까요? 바로 올해 이태원, 할로윈의 이태원 풍경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진도 하나 띄워보았습니다. 자,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뭐 해돋이를 보러 가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행동들, 그리고 마스크를 쓰지 않는 저런 천인공노한 사람들. 선생님이 뭐 지금 다양한 사진들, 다양한 사람들의 사진, 우리 코로나 시국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진들을 지금 한번 보여줬는데, 자, 우리들은 이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야, 정말 좋지 않다. 저런 나쁜 놈들,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의 행동이 뭐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물론 처벌 받을 만한 사람들도 있지. 감염병 관리 예방법을 위반한 사람들, 뭐 예를 들어 자가격리 중인데도 밖에 나돌아다니거나 뭐 그런 사람들, 집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한다든가 생일 파티를 한다든가 그런 사람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윤리적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로 지금 이 자가격리자들, 그리고 뭐 확진자, 비확진자 간의 어떤 끊임없는 갈등, 우리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뭐 거리두기를 아주 잘하는 사람, 좋은 사람, 좋은 사람, 근데 마스크도 안 써. 침 아무나 하면서 뱉고 다녀. 나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도덕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라봤을 때 어떤 사람들의 도덕성을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선생님이랑 어떤 코로나라는 사회 현상을 가지고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았어. 그래서 너희들이 항상 이 통합사회,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떠한 사회 현상을 보든 간에 단 한쪽의 관점에서만 치우치지 말고, 저거는 시간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뭘까?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중국인들과 감정이 좋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왜 항상 한일전만 하면은 일본을 못 이겨서 안달인 걸까? 이런 것들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침략의 역사가 있는 거고,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껴있는 거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바라봤을 땐 저들과 항상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이렇게 교류를 주고받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일종의 마찰, 어떤 뭐 경제 보복이라든가 무역 관세 적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가 하면, 그냥 도덕적으로 봤을 때 저들의 어떤 역사 왜곡 행위라든가, 그리고 저들의 동북공정이라든가 저들의 행위가 뭔가 도덕적으로 바라봤을 때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너희들이 꼭 우리 사회를 바라봤으면 좋겠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통합사회의 본질도 한번 알아봤으니까 통합사회는 어떤 내용들이 쫙 있는지 선생님이랑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 자, 어디 보자. 통합사회 훑어보자. 자, 얘들아, 보면은 이제 통합사회에 나와 있는 단원들이야. 한번 볼까? 첫 번째, 일단 대단원이지. 삶의 이해와 환경. 너희들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지리적인 측면에서 공부하면 되는 단원이겠지. 그래서 삶의 이해와 환경 대단원에서는 첫 번째,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멋있지 않아? 행복이란 무엇일까?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다음. 자,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서 통합적인 관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행복의 의미, 행복의 기준, 행복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알아본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고, 자, 두 번째로는 자연환경과 인간. 우리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자연환경이 무엇이 있는지, 인간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환경들, 그렇게 해서 인간과 어떤 자연 간의 이런 상관관계를 너희들이 알아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 야, 이 자연을 보존할 것인가, 개발할 것인가, 보존과 개발을 동시에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알면 될 거고, 그거 외에도 뭔가 환경 문제, 우리 주변에 다양한 환경 문제가 있잖아. 공장의 폐수라든가 대기 오염이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라든가 쓰레기 매립, 이런 것들. 자, 그래서 환경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두 번째 자연환경과 인간 중단원에서 공부를 해볼 테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단원, 세 번째 중단원이겠지. 생활 공간과 사회. 이거는 우리가 2학기 때 선생님이랑 막 도시, 촌락,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일정 부분 했을 거야. 그래서 실제로 너희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춘천시라는 너희들 주변의 이 생활 공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지. 자, 그렇게 해서 이 생활 공간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보는 거야. 산업화와 도시화가 우리 생활 공간에 어떤 변화를 야기했는지, 그리고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이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는 교통, 통신 기술의 발달, 그 다음에 정보화로 인해서 우리 생활 공간이 또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그것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실제로 살아있는 너희들 주변의 생활 공간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는 거야. 저 원인은 무엇일까? 이 GDP는 무엇일까?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살고 있을까? 어떤 시설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뜯어보는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자, 이제 두 번째 대단원이야. 빨리 끝내자. 자, 두 번째 대단원은 인간과 공동체지. 인간, 나라는 개인, 그리고 우리 학교라는 공동체, 우리 사회라는 하나의 전체. 그래서 개인과 이 공동체 간의 어떤 관계와 그 사이에서 작용하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일 거야. 그래서 인간과 공동체의 대단원에서는 첫 번째로 인권 보장과 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지. 인간이 공동체 속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려면은 바로 헌법을 통해서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 인권, 기본권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인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우리가 인권이 이렇게 대두되겠냐고. 바로 시민혁명의 결과지. 그래서 시민혁명의 전개, 그리고 시민혁명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권이 우리 사회에 나타났던 배경을 살펴볼 거고, 그 인권의 의미, 그리고 인권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닐 거야. 분명히 과거에는 야, 국가는 우리들을 개입하지 마라, 왕은 그냥 바지사장으로 있어라, 왕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러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빵과 자유를 달라, 이랬을 거라고. 그러나 자유가 주어지니까 막상 먹고 살 수가 없네. 힘들어 죽겠다, 우리에게 먹고 살 수 있는 힘을 달라 라고 하면서 뭔가 사회권,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장하면서 인권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알아볼 거고, 이 헌법에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살펴볼 거야. 우리가 너희들은 진짜 기억이 안 나겠지만 작년 2020년 4월 달에 선생님이 그때 이제 2단원을 막 다 온라인 수업으로 했었잖아.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권한, 너희들 교생 선생님 오셨을 때 교생 선생님이랑 선생님이랑 같이 온라인 수업 했던 거 있었지.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무엇이 있는가? 탄핵 심판, 위헌범죄 심판, 권한쟁의 심판, 정당해산 심판, 헌법소원 심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알아볼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시장경제와 금융이야. 너희들이 선생님이랑 주로 배웠던 단원이지. 그래서 말 그대로 시장경제, 그리고 금융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자본주의가 어떤 역사를 거쳐왔는지, 이 자본주의의 좋은 점은 무엇인지, 국가가 과연 시장에 개입을 해야 하는지,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제 주체들은 무엇이 있고, 그 경제 주체들의 역할은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에 금융생활, 금융상품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 주식, 채권, 예금, 적금, 연금, 보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 물론 이제 너희들이 고등학교 가서 어떤 선생님을 뵙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영역에서는 사회 정의와 불평등이야. 자, 얘들아, 정의란 무엇이니? 정의란 무엇일까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정의라는 것은 각자에게 자신의 몫을 돌리려는 항구적인 의지라고 생각해. 물론 이거는 교과서적인 표현인데,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고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지면 되는 거고, 내 책임을 다하고 나서는 내가 열심히 해서 두 번 다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잘했어. 칭찬받을 만한 짓을 했으면 칭찬을 받고 보상을 받고, 잘하는 사람은 보상을 받고 못한 사람은 벌을 받고. 선생님은 그게 정의라고 생각해. 자,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불평등. 어떤 사람은 못했는데 잘해줘. 죄를 지었는데 돈이 많다라는 이유로 죄값을 치르지가 않네. 유전무죄, 무전유죄. 야, 이거 문제 있는 거잖아. 그게 바로 불평등이라고. 그래서 너희들은 이 사회에서 정의의 의미,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불평등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들을 너희들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야. 너희들에게 있어서 진짜 정의란 무엇이니? 각자 자신만의 원칙을 가지고 나중에 이 사회를 살아나갔으면 좋겠어. 그 누구의 원칙도 아니라 너희들 자신만의 원칙.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영역에서는 사회 변화와 공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왔고, 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인간들이, 우리 다른, 왜냐면 사회가 하나의 사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 대한민국 사회, 중국 사회, 일본 사회, 인도 사회, 미국 사회, 유럽 사회, 다양한 국제 사회가 존재하겠지. 그 사회 속에서 이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어떤 인식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알아보도록 할 거야. 어떻게 함께 하느냐. 그래서 첫 번째 중단원에서는 문화의 다양성. 이 문화란 것은 무엇인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문화가 만났을 때 발생하는 현상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문화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지, 문화 상대주의. 그렇다고 해서 과연 이 문화를 다 받아들이기만 해야 하는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판단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영역에서는 세계화와 평화. 지금 우리 윗동네에 어떤 나라가 있어? 대한민국 위에 어디가 있어? 바로 북한이 있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아무튼 북한이 있잖아. 지금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평화라고 하는 건 이 북한과의 어떤 평화 관계,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가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어져 올 많은 정권의 숙제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화, 전 세계가 하나로 묶인단 말이야. 좋은 점도 있을 거야. 다양한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고, 다양한 상품이 거래되면서 세계의 부유함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겠지. 하지만 문제점은 미국의 기독교 문화와 중동의 이슬람 문화가 맞붙었을 때 그때 발생하는 이 문화와 문화 간의 갈등, 문명과 문명 간의 충돌,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이냐. 그래서 국제사회에는 어떤 행위 주체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평화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 우리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될 거고, 자, 이제 마지막이야.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 너희들이 미래에 대해서 공부를 하나 봐.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게 뭘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지. 그치? 하지만 그 역사를 공부할 아이들이 없으면 그 나라는 미래가 있을까? 마찬가지로 없겠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심각한 인구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야. 과연 우리 사회가 지속이 가능한가? 우리 사회의 미래는 어디로 가는가? 선생님 오늘 뉴스를 보니까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했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신생아 수는 30만 명이 붕괴되고 27만 명? 그 정도가 됐다고 그러고. 야, 참 모르겠어. 이게 무조건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닐 거야. 좋은 점도 있을 거야. 더 이상 이제 미래의 학생들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박터지게 경쟁할 필요는 없겠지. 미래의 학생들은 취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박터지게 경쟁할 필요도 없겠지. 하지만 문제점은 과연 우리나라에 인구가 없으면 미래의 대학은 존재를 할까? 미래의 직장은 존재를 할까? 기업들이 바보도 아니고 다 자리를 줄여나가겠지. 그러니까 너희들 그리고 우리들이 앞으로 생각해볼 가장 큰 숙제거리겠지. 자,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삶이야.
얘들아, 자원은 유한해, 무한해? 유한, 무한. 유한하지. 한정돼 있지. 뭐 만약에 석유가 고갈된다면, 석탄이 고갈이 된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발전을 거듭해야 될까? 지금 전 대한민국 국토를 갈아엎으면서 아파트, 공동주택 이런 것들을 건설하고 있으면 우리들의 환경은? 우리들이 생활 터전은?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이끌어 나갈 것인지 지속 가능한 미래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너희들이 토의해 보겠지? 그 다음에는 이제 앞으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방향과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미래 삶의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너희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나는 통합사회는 끝이 날 거야.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면은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자, 아무튼 다들 고생 많이 했고 너희들 졸업할 때까지 선생님이랑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을 찍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얼굴 볼 날 얼마 안 남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다 온라인에서 잘 들어주고 이 시국 속에 어디 PC방 이런 거 잘 가지 말고 집에서 해. 그리고 뭐 진짜 심각하잖아. 무섭잖아. 아무튼 다들 건강하길 바란다. 2021년 소해해. 너희들 모두 하는 일 잘 되고 나중에 고등학교도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 각자 마음가짐 이제 다시 공부하는 시간.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붕 떴을 거야. 하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너희들 고등학생 됐잖아. 진짜 이제 중요한 진짜 이제 시작인 거야. 너희들 튜토리얼은 끝났어. 그러니까 올 한 해도 다들 파이팅 넘치게 힘내서 끝까지 달려보자. 다들 고생 많이 했고 우리 다음 시간에 보자.